저물고 있습니다. 자, 올해를 조금 정리하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그런 말씀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정선거, 불법 탄핵, 백신 문제, 공산주의 난동, 이태원 참사 등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벌써 지금 4.15 총선이 끝난 지, 부정선거가 끝난 지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검표는 8곳에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30곳에 가까운 곳에서 무효 소송이 진행이 됐는데 불구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0곳이 벌써 기각이 됐습니다. 나머지 80곳에 대해서는 심의도 진행이 하지 않고 아마 일괄 기각하거나 그냥 묻어버릴 것 같습니다. 비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발생하고 있는 각종 증거를 보면 부정선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부정선거 결과 바로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부정선거로 태어난 그 21대 국회, 모든 지금 대한민국 악의 소굴의 본부입니다. 본부. 여기가 모든 그걸 통제하면서 입법부가 사법부와 심지어 행정부 각 기관을 통제하고 조정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을 바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 주장하듯이 이 21대 국회 반드시 해산시켜야 됩니다. 근데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내년에 들어가면요, 연말에 들어가면은 내년 중반에 들어가면 이제 선거 분위기로 휩싸일 텐데요. 큰일이 났습니다. 이거 역사적 고점입니다. 우리 시대에 같이 사는 정말 애국 시민들이 어떻게 역량이 부족해서 이거 하나 21대 국회 하나 해산을 못 시키고 부정선거 한 곳이라도 하지 못하고 진상규명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암담한 심정입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더 이상 재검표는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8곳 재검표 과정에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화살표, 일장기, 배출리, 브라운, 고동색 투표지까지, 그 다음에 검은색 투표지까지, 빨간 투표지 나올 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에서 유격이 다른 투표지, 증거가 부족한 건 아닙니다. 이 대법원 이놈들이, 대법관 이놈들이 아주 거학들과 타협을 해갖고 증거를 축소하고 기각하고 버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비참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이거 그냥 지나가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 있겠다 생각하시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태원 참사 보십시오. 이태원 참사 지금 158명이 돌아가셨는데요. 그 중에서 압사당한 분들이 지금 얘기로는 말입니다. 30에서 5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120명이 넘는 분들은 왜 돌아가셨습니까? 네? 왜 돌아가셨습니까? 그걸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걸 예방하고 범인들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도둑놈들을, 살인자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러지 않고 이 사람들 뭐하고 있습니까? 국회에서 부정으로 성립된 이 국회가 지금 국정조사한답니다. 국정조사. 경찰이나 검찰을 다독이고 두들겨 패서라도 도검을 해라고 이렇게 다그쳐야 되는 사람들이 거짓을 숨기고 은폐하려고 국정조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어떤 일을 변을 당해도 이 나라에는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지 않는 나라예요. 맞아요. 불안한 겁니다. 근데 그냥 저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구속, 이재명 구속을 막기 위해서,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바로 잡으려는 애국 세력들을 겁주기 위해서 너희들 까불면 이렇게 된다라고 협박 공갈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불구하고 저걸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힘과 뜻을 결집해서 나라의 커다란 변을 진상규명하려고 할 때 또 저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불법 탄핵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다. 이 나라는
헌법은 있어도 헌법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주권자임에도 주권자 행세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암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말입니다. 다른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SNS에 나오는 거 한번 보십시오. 브라질에서도 10월 말에 대통령 결선 투표에서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다가 나온 놈이 룰라, 사회주의, 노동당, 빨리 쉽게 해서 좌빨이 당선됐다고 사기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정의 증거가 나와서 대법원에 올리니까 대법관들이 거기서도 기각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뭉쳐서 20만, 30만이 수도에 모여서 이거 바로 잡아달라고 외치니까 뭔가 지금 해결의 신마리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는 말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브라질 군이 나섰습니다. 군이 나섰어. 네? 계엄령을 실시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방송, 소위 말해서 비상방송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시민들한테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식품과 물과 약품을 준비하라. 15일에서 30일간 조심하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브라질은 자기들의 헌법과 법과 법치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랑 다릅니다. 거기는 우리와 5분의 1밖에 안 되는 6,000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3만 불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정선거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불법 탄핵당해도 대통령직을 도둑마저도 아무런 원상회복을 못하고 자신들의 주권을 도둑마저도 그걸 되찾아오지 못하고 자신들의 자식들 20살, 30살 먹은 애들이 이태원에서 참사를 당해도 그 사인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그게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불법 국회, 정당, 방송, 언론 우리가 힘이 있다면 다 때려부셔야 됩니다.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 울고 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해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가 힘을 모으지 않으면, 뜻을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똑같은 일이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우리의 과제는 눈앞의 과제는 몇 가지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 이재명에 대한 개인적 원한은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 나라를 얼마나 망쳤는지 조폭들과 좌빨들과 결탁을 해서 이 나라를 얼마나 거덜냈는지 반드시 사법적 규명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야당의 대표이다 할지라도 야당의 대통령 후보였다 할지라도 그 죄가 중하다면 반드시 사법적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는 문재인을 찾아야 됩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절단낸 문재인, 지난번 5구 대선 때 누구를 동원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렀는지, 누구를 동원해서 불법 탄핵을 했는지, 누구를 동원해서 지난번 4.15 부정선거를 저질렀는지 우리는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의무. 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 힘을 모아야 됩니다. 자, 내년에 2023년 지금과 같아서는 매우 어둡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결코 그냥 불법과 부정과 부패를 묶고서 지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제발 뜻을 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내년에는 아주 밝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강조해 줍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훌륭한 말씀해 주신 우리 구성진 대표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다음 순종의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